지금 그 이철규 의원을 뭐라고 얘기를 해버렸냐면은 정보 형사 출신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쁜 듯한 그런 그 언어까지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총선 패배 이후에 지금 좀 전에도 아까 이슈 자체가 국민의힘에 굉장히 참 어려운 이슈들만 계속 나오는데 이번 이슈 같은 경우에도 정말 패널로서 평하기도 참 힘든 그런 내용이 된 것 같은데 빨리 오늘 저녁에 두 분이 좀 푸십시오. 저희가 전화할 때 다치세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다치세요. 나오시면 다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한참 선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단장 선거에 대한 내용, 결과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가 드러난 측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악역을 맡아달라고 저에게 요구한 사람이 계셨죠. 그래서 제가 아니다. 이 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저런 식으로 마치 제3자가 또 엉뚱한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말씀하실 땐 조금 당혹스럽기 그지없어요. 찾아온 게 전화로. 전화로요? 네. 혹시 배현진 의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는 저기 구체적으로 이름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 말에서 답에서 추측이 가능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에게뿐만 아니라 제 동료 의원들에게까지 설득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죠, 그분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정리가 됐어요. 이철규 의원의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출마설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고요. 논란으로 비춰졌죠. 신윤 인사 그리고 뭐 총선에 책임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 논란까지 같이 엮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제 출마 안 하기로 했는데 어떤 한 인사가 본인에게 전화로 뭐 출마 관련 얘기를 해놓고서는 밖에 나가서는 다른 소리를 또 하더라. 그래서 뭐 특정 인물의 이름이 지금 어떤 질문을 통해서 들어갔잖아요. 근데 아무튼 뭐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강성필 부위원장. 네.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한 말 같이 들으셨습니까? 아니 저는 뭐 배현진 의원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아까 그러니까 영상 속에서 어떤 진행자가 그분 아닙니까? 그랬는데 뭐 딱 그 이름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뭐 추측해 보세요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어쨌든 간에 진행자가 그 이름을 거론을 했을 때는 진행자 나름대로였던 기초 자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이철규 의원의 불출마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를 하셨던 분이 배현진 의원이 그분의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또 그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밖에서는 불출마이지만 본인한테는 출마 얘기를 해놓고 밖에서는 불출마다 이렇게 해서 약간 다르게 입장을 내고 본인과 밖에는 다르게 하고 있다. 이거잖아요 지금 내용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바로 또 이제 배현진 의원이 입장을 또 밝힌 거 아니겠어요? 녹취록까지 이제 공개를 하면서. 굉장히 또 반박을 하고. 네. 그러면 이제 이철규 의원은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거짓말을 쳤던지 아니면 배현진 의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라고 뭐 해명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나는 배현진 의원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네. 그러니까 전화로 배현진 의원이 예를 들어서 뭐 출마해 주세요, 악역을 맡아 주세요라고 했는데 했다고 하면 근데 배현진 의원이 오픈한 걸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철규 의원이 뭐 잘못 말을 했던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있던지 뭐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보시면요.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 권유 딴소리 절대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비판을 합니다. 거짓으로 동료 초토화하는 버릇 꼭 고치셨으면. 이거 뭐 과거에 뭐가 좀 쌓여 있는 것 같은 얘기인데요, 지금요. 좀 선배 의원답게. 이거 이렇게 되면은 갈등이 커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동시에 뭔가를 공개하는데요. 녹취록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난 그걸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건 싫다. 내가 대신에 누군가가 해야 되면 총대로 매라면 하지만 나는 그렇지는. 전 안 나오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래? 네, 다치세요. 그래, 맞아. 그러면 저게 내가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왜냐면 이번에 지금 저희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한테 아직도 국민들이 쏟아붓고 싶잖아요. 다 해소가 안 된 상태고 해답이 지금 뭐가 없는 상태인데 그게 아마 그 모든 비난과 화살이 혼자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걸 좀 좀 긴데 뭐 핵심적인 내용을 좀 들려드렸는데 최인영 변호사, 배현진 의원은 왜 녹취록까지 공개를 했을까요? 억울하다는 거죠. 아까 그 전체 내용을 보면은
자기 이름이 언론에 나와가지고 뭔가 봤더니만 아침에 이철규 의원이 라디오에 출마해서 해서 마치 배현진 의원이 처음에는 자기한테 원내대표 출마를 권유해놓고는 뒤로 돌아가지고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의 주체인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철규 의원이 직접 배현진 의원의 이름을 말한 건 아니지만 아니죠. 그걸 질문을 받아놓고 즉각 부인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추측해보세요. 추측해보세요 했는데 나는 절대 아니다라는 걸 하면서 내가 정신이 나갔냐, 도대체 왜 이철규 의원한테 해서 출마하라고 했겠냐. 본인의 의견은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출마하지 마시라. 왜냐? 지금 어떻게 보면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데 나가면은 완전히 초토화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마치 얘기를 하면서 사실 배현진 의원이 굉장히 속상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철규 의원을 뭐라고 얘기를 해버렸냐 하면은 정보 형사 출신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쁜 듯한 그런 언어까지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총선 패배 이후에 지금 좀 전에도 아까 이슈 자체가 국민의힘에 굉장히 참 어려운 이슈들만 계속 나오는데 이번 이슈 같은 경우에도 정말 패널로서 평하기도 참 힘든 그런 내용이 된 것 같은데 빨리 오늘 저녁에 두 분이 좀 푸십시오. 이 문제를 계속 확대 생산할 경우에는 안 그래도 민주당의 지금 앞에 적전 분열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분 보면은 이철규 의원이 어떻게 보면 동생같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서로 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걸 진실 공방하듯이 해가지고 잘못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철규 의원이 이 전화를 하다 보면 그러면은 이철규 의원이 찬성한 걸로 잘못 들을 수도 그럴 있다?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기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잘못했다 하면서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런 식으로 어떤 언론을 통해서 내부적인 어떤 분열 같은 것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은 결코 국민의힘과 그 두 분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 총대 매라면 하겠다. 여기서 총대 매라는 거는 원내대표에 도전하겠다. 원내대표를 맡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안 나오시는 게 맞다. 나오시면 다치신다. 그게 맞다. 안 하는 걸로 뭐 이런 얘기하다가 뭐 총선 결과에 대한 비난 쏟아질 거 이러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약간 좀 듣고 있는 입장이었다. 이런 거잖아요. 김기웅 전 부대변인. 근데요. 앞서서 배현진 의원이 SNS상에 올린 글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즉각 반응 보였던 거. 여기 보시면 이 아래쪽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거짓으로 동료 초토화하는 버릇 꼭 고치셨으면 좀 선배원답게. 요 내용 보면 이게 이번 것만 아니라 이미 뭔가 쌓여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두 의원은 같은 친윤으로 좀 꼽히셨던 대표적인 의원인데 이 두 의원의 갈등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까? 이전에 이미 있었습니까? 또? 강서구청 보궐선거에 대한 결과,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론을 두고서 배현진 의원은 그때부터 좀 책임지는 사람들은 책임 있게 행동을 해야 된다.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때 배현진 의원이 그 입장을 낸 게 이철규 의원을 겨냥한 거다. 아무래도 뭐 콕 집어서 얘기 안 해도 그 당시에 사무총장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좀 불편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언론에선 이번에 송파 공천에서도 약간 조금 서로 간에 이견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뭐 직접 들은 바는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에서 보면 배현진 의원이 버릇 꼭 선배 의원답게 버릇을 이렇게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선배 의원답게 좀 뭐 행동하세요. 약간 이런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선거 결과든 어떻게 보수의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책임이란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 가장 안타깝게 보이는 게 지금 책임 공방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미래를 위해서 책임의 어떤 누가 잘못이 있느냐를 일일이 따진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치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 사고해서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사무총장을 했고 그다음에 또 대선 과정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일련의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는 분이 계속 이니 원내대표까지 나가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한 것 같고 저도 조금 나이가 좀 나는데 불구하고 버릇이나 뭐 이런 표현까지 쓴 거 보면 감정의 골이 좀 깊다. 그러니까 이번 것만이 아니라고 좀 보이죠 지금 어떤 아무리 상황이. 보면 굉장히 전화 통화 내용이 직진 아닙니까? 뭐 완곡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이러이러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그냥 맞습니다. 안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사실 뭐 두 분 사이는 약간은 좀 힘들지 않나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풀어야죠. 이거 마지막으로 김종욱 전 행정관
경쟁 정당의 지금 상황이긴 한데 아니 친윤으로 꼽히는 두 정치인의 이런 설전 무슨 집안 싸움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거 국민의힘 상황을 지금 보여주는 건가요? 이게 무슨 그림으로 보이십니까 이게? 뭐 언제나 선거에 대패를 하게 되면 이런 갈등들이 분출되고 책임을 한쪽이 져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 문제 같은 경우는 책임을 질 소재들이 명료하지 않은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가 좋았어. 이건 내가 책임지고 갈게라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중에 상징적 인물이 제가 볼 때 이철규 당선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배현진 의원이 약간의 그동안 쌓여 있는 것 그거에 대한 불만 이런 걸 좀 나타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전화할 때 다치세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다치세요. 나오시면 다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한참 선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단장 선거에 대한 내용, 결과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가 드러난 측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근데 거기 있는 거죠. 그 인물에 대고 이철규 의원은 왜 물어봤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그 내부의 배현진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하나의 섹터의 상징적인 인물이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자기의 세들을 모으려고 했겠죠. 예를 들면 의원 그룹이 있으면 이 그룹의 상징적인 인물이 있으면 전화해서 내가 나오면 어떠겠어? 물어봐서 좋다 얘기하면 내가 이 정도 세가 되면 원내대표 선거에 나와도 큰 문제 없이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대한 책임을 안 지고 왜 나오냐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지라고 하는 판단들을 해야 되니까 여기저기 제가 볼 때 물어본 사람 중에 함정이었겠죠. 근데 세게 잘못 걸린 거죠. 배현진 의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세게 잘못 걸린 것 같고요.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두 분 다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녹취 내용들을 공개하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좀 이례적이기도 해요 지금. 그 당원들이 아까 우리 얘기했던 내용들로 격앙돼 있는데 이런 내용까지 엎어가지고 얘기한다는 게 저는 공인으로서 당인으로서 할 자세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